이 성어의 유래가 된 구절은 남조 송나라 유의경의 세설신어 덕행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한 말기에 관영이라는 이름의 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삼국시대의 유명한 학자인 화흠과 좋은 친구 사이였습니다. 관영과 화흠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며 매우 막역한 관계를 유지했고 늘 함께 책을 읽고 일했습니다. 한 번은 관영과 화흠이 함께 뜰에서 김을 매고 있었습니다. 김을 매던 중 두 사람은 흙 속에서 우연히 금 한 덩이를 발견했습니다. 관영은 본래 돈이나 물질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기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호미를 놀려 김을 맸습니다. 그러나 화흠은 금을 보자 매우 기뻐하며 서둘러 그것을 주워들었고 관영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서야 마지못해 금을 던져버렸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관영과 화흠은 한 돗자리에 앉아 함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요란한 진과 북소리가 들려왔고 그 사이로 길을 트는 외침과 구경꾼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관영은 밖의 소란스러움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책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화흠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내려놓고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무슨 일인지 구경했습니다. 밖에는 큰 무리의 인마가 징을 치고 북을 올리고 있었으며 그 뒤로는 수많은 사람이 맨 화려한 가마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가마의 옆옆에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도안이 새겨져 있었고 가마를 덮은 휘장은 오색 비단으로 만들어졌으며 주위는 금실로 장식되어 있어 매우 호화로워 보였습니다. 통일된 복장을 한 하인들이 양옆을 내워싸고 있으니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화흠은 이러한 떠들썩한 기세와 화려한 행차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관영에게 말했습니다. 밖에 저렇게 많은 사람과 화려한 가마가 있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조정의 고관이 이곳을 지나가는 모양이야. 우리도 나가서 구경하자. 관영은 화흠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여전히 제자리에서 오로지 책 읽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화흠은 그 모습을 보고 어쩔 수 없이 혼자 거리로 달려나가 사람들을 따라 행렬의 뒤를 쫓으며 구경했습니다. 잠시 후 화흠이 돌아와 매우 들뜬 막소리로 관영에게 말했습니다. 그거 알아? 그 가마이 산톤 사람은 정말로 높은 벼슬아치였어. 나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관리가 될 거야. 이때 관영은 더 이상 마음속의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안쪽 방에서 칼 한 자루를 가져와 화흠의 앞에서 돗자리를 가운데부터 두 조각으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음 아픈 듯 단호한 어조로 화흠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뜻이 지향하는 바가 너무나도 다르구나. 오늘 이후로는 우리는 이 잘린 돗자리처럼 더는 친구가 아니다. 관영과 화흠,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처세 철학과 삶의 방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갈 길이 다르면 함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옛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친구를 사귈 때는 반드시 뜻이 같고 길이 같아야 하며 그러한 친구만이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할, 벨할, 은, 배다, 자르다, 나누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석, 자리석, 은, 자리, 돗자리를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바닥에 까는 돗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분, 나눌 분, 은, 나누다, 분리하다 라는 뜻입니다. 좌, 앉을 좌는 앉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친구랑 같이 앉아있던 돗자리를 칼로 잘라버린다? 이거 좀 강렬한 이미지죠. 네, 그렇죠. 상당히 충격적이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고사성어 할속분좌 이야기입니다. 관영과 화음이라는 원래는 친구였던 두 사람 사이의 일이고요. 네, 맞습니다. 둘이 친구 끊었대. 이게 아니고요. 그 당시 혼란했던 시대 속에서 두 인물이 가졌던 뭐랄까 가치관의 충돌. 그렇죠. 가치관 대립이죠. 네, 그리고 이게 오늘날 당신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그 속까지 한번 깊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근데 그 발단은 생각보다
되게 사소해요. 맞아요. 정말 사소한 사건들이죠. 관영이랑 화음이 같이 밭을 갈고 있었대요. 그런데 땅에서 금덩이가 딱 나온 거예요. 번쩍이는. 네. 그때 관영은 진짜 거들떠도 안 보고 뭐 돌멩이 보듯 그냥 자기 일만 계속했어요. 무심하게요? 네. 근데 화음은 일단 그걸 주워서 한번 쓱 보고는 에이 하고 던져버렸다는 거죠. 네. 일단 관심은 보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아, 또 있었나요? 네. 둘이 같은 돗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문 밖으로 아주 화려한 수레가 지나간 거예요. 화려한 수레요? 네. 그 당시 높은 벼슬아치가 타는 수레 헌면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그냥 마차가 아니라 어떤 부와 권력의 상징 같은 거였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관영은 여전히 책에 막 몰두해 있는데 화음은 읽던 책을 딱 덮고 나가서 그걸 구경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세속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보인 거죠. 그래서 그 두 사건 이후에 관영이 칼을 꺼내서 정말로 둘 사이 돗자리를 쫙 갈라버렸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내 친구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죠. 와, 정말 단호했네요. 세설신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딱 대비를 시켜요. 관영은 물질이나 권력 같은 뭐랄까 세속적인 이에는 전혀 관심 없는 이상적인 선비. 네. 반면에 화홈은 그런 유혹에 좀 쉽게 흔들리는 인물. 이런 식으로 관영의 어떤 도덕적인 순수성을 확 부각하는 거죠. 근데 아까 세설신어라는 책을 언급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딱딱한 역사서는 아니라면서요? 네, 그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설신어는 역사적 사실을 뭐 꼼꼼하게 기록하겠다? 이런 목적보다는 그 위진 시대 인물들의 개성이나 생각, 당시 사람들이 저런 게 멋있다고 여겼던 위진 풍도 같은 걸 보여주려는 지인 소설이에요. 지인 소설이요? 약간 인물 에피소드 모음집 같은 느낌인가요? 네,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 좀 극적인 묘사나 어떤 인물 유형을 좀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아하, 그럼 실제 역사 속 화음은 세설신호에 그려진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다른 기록들을 교차해서 보면 화엄은 상당히 청렴하고 강직한 인물이었어요. 심지어 난리가 났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구출했다는 일화도 있고요. 오, 정말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조조나 조비 밑에서 일하면서 현실 정치에 아주 깊숙이 참여했죠. 높은 자리까지 올랐고요. 그럼 관영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네요. 그렇죠. 관영은 평생 학문에만 몰두하면서 은둔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삶의 방식이 정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화음이 관영을 조정에 추천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화음은 속물, 관영은 고고한 군자,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관계가 복잡했던 것 같아요. 와, 이거 우리가 아는 이미지랑은 정말 다른데요? 그럼 관영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돗자리를 자른 진짜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금덩이 보고 마차 구경하고 이런 표면적인 것 때문만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 이면을 봐야죠. 핵심은 아마도 유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바로 의로움, 의와 이익, 리 사이의 갈등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의와르요. 네, 관영의 눈에는 화음의 그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어떤 도덕적 원칙인 의보다는 개인적인 욕망이나 세속적인 이익, 즉 리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비쳤던 거예요. 친구로서 용납할 수 없었던 거군요. 그렇죠. 유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친구란 같은 그러니까 같은 가치관과 지향점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길이 다르면 함께 일을 도모할 수 없다는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네네. 관영은 화음에 이제 자기와는 다른 길, 즉 리를 추구하는 길을 간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그런 어찌 보면 극단적인 절교 선언을 한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건 관용 자신은 속세를 떠나서 평생 은둔했잖아요. 맞아요. 이건 또 약간 도가적인 느낌도 있단 말이죠.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는. 그렇죠. 관영의 행동 원리 자체는 유교적인 의에 기반한 것 같지만 그의 삶의 방식은 또 도가적인 풍모를 띠기도 해요. 참 복잡한 인물이죠. 네,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 이 할석분좌 이야기가 단순히 옛날 이야기, 친구랑 싸웠다. 이걸 넘어서 계속 우리 마음에 뭔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질문을 담고 있죠. 결국 보면 어떤 이상을 좇는 삶과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삶, 혹은 순수한 원칙을 지키려는 마음과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욕망 사이에 뭐랄까 영원한 긴장 같은 걸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관영의 그 타협 없는 순수함도 이해가 가고 또 한편으로는 혼란한 세상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질서를 세우고자 현실 정치에 뛰어든 화음의 선택도 어느 한쪽만 무조건 옳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 이걸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꽤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셈이에요. 당신의 인간관계에서 이것만은 정말 양보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가치는 뭔가요? 친구나 동료 혹은 주변 사람들의 어떤 현실적인 욕망이나 야망 같은 모습들, 당신은 어디까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나요? 관영은 말 그대로 그냥 돗자리를 잘라서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당신의 선은 어디쯤에 있나요? 생각할 거리를 주네요. 그리고 그 선을 넘었을 때 관계를 딱 끊는 것만이 유일한 답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좀 부딪히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걸까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말이죠. 네, 친구와의 관계 설정 문제에서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지 그런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할석분좌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